자, 딱히 숙제 풀이에 대한 질문이 뭐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는 없어서 일단은 552번. 요거 하나 해보도록 합시다. 자, 잘 풀었냐? 한번 볼까요? 자, 요 유형이라고 해야 되나? 이 문제는. 이 유형, 이거는 비슷한 유형. 문제 잘 구분해둬라. 내가 전에 한번 요 얘기 했을 거야. 이 기호와 이 기호에 대해서, 맞죠? 이쪽에 집합을 써서 이 집합에 포함되는 얘기. 뭐가? 얘가 이 집합에 포함이 됩니다. 얘가 이 집합에 포함됩니다. 였지. 근데 여기는 뭐였어? 어떤 하나의 집합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리고 그 녀석을 부분집합으로 불렀고, 여기는 원소를 쓰기로 약속을 했었잖아. 맞지? 자, 그래서 이 1번, 2번, 3번, 4번, 5번 보기를 볼 때 제일 먼저 너가 봐야 될 거는 이거야. 요 녀석을 제일 먼저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1번을 바라보자. 1번은 요 기호야. A에 포함되는 뭐? 원소인 얘를 보는 거야. 맞지? 이 기호에 의해서 얘는 원소로 바라봐야 된단 말이야. 참여 보이자. 참이죠. 왜요? 이것 때문에요. 맞냐? 근데 만약에 2번이나 뭐 3번이나 이런 곳에 뭐가 있었다고 쳐보자. 요게 있었다고 쳐보자. 뭐가? 네. 그래도 너는 뭘부터 본다? 가운데 있는 요 녀석부터 보면서 이 녀석을 뭘 읽어주는 거야? 하나의 집합을 읽어주는 거야. 자, 원소에서는 이거 파이라고 읽는데 파이라는 어떤 하나의 문자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집합으로서의 파이니까 무슨 집합? 공집합이지. 그래서 얘는 어떤 공집합이라는 거는 어느 집합이든지 상관없이 부분집합에 포함된다. 맞아, 틀려요? 맞습니다. 그거는 이 집합의 생김새와 무관하게, 생김새와 무관하게 무조건 성립하는 거. 이거 기억나? 서로 같은 집합, 집합을 포함한 게 얘기할 때 어떤 집합이든지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가집니다. 라고 설명했었단 말이야. 알았니? 이렇게 나와 있었어도 참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었어도 참입니다. 이놈들의 원소와 무관하게 무조건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든지 상관없이 그거 합니다. 알았나요? 자, 다음 두 번째. 3번 보기 가보자. 이게 1번이었고 이거는 추가 설명이었고 3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자, 2번 보기 가보자. 2번도 역시 뭐다? 이걸로 바라보는 거야. 뭐야? 이놈의 포함됩니다. 그때 이 기호를 바라보면서 왼쪽 녀석을 뭐로 바라보자? 원소로 바라보자. 맞지? 근데 원소인데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어? 요딴 식으로 생겼잖아. 그럼 뭐예요? 이렇게 생겨있는 원소를 물어보는 거야. 참의 것이야. 참이지. 얘 때문에. 그래서 얘도 참. 1, 2번 보기는 그래서 참인 이유가 좀 다릅니다. 1번은 쟤 때문에, 2번은 얘 때문에. 근데 둘 다 참이기는 해. 그리고 얘도 만약에 있었다면 참인 거예요. 알았나요? 자, 그 다음에 몇 번 가보자. 3번도 한번 가볼까? 자, 3번 보기는 어때? 요렇게 생겼지. 그러면 너는 이 기호를 보면서 왼쪽 녀석을 뭐로 바라보자? 하나의 집합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럼 집합으로 바라본다는 얘기 자체가 뭐야? 중괄호는 그냥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일 뿐이야.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놈 누구? 얘네들이 원소인 거지. 1과 2를 원소로 가집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참여 것이에요. 거짓이죠. 2가 없잖아. 맞지? 그래서 답은 3번.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야. 뭔만 알? 4번 가보자. 3번도 똑같죠? 뭐예요? 응? 이 기호에 의해서 왼쪽 녀석을 뭐로 바라봐? 집합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럼 4번에서도 뭐가 보여? 중괄호가 보이지. 그럼 저 중괄호의 의미는 뭐다? 그냥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고, 그럼 그 안에 있는 원소, 1과 공집합. 1과 파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있나요? 네, 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았지? 요거 생각보다 많이 틀린다. 근데 정리 일단 맞았어? 예? 모르겠어요. 뭐야? 맞았냐고? 오케이. 자, 요거는 지금 너가 질문을 안 해서 너랑은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한 번 틀리는 사람들 있잖아. 한동안 계속 틀릴 수 있어. 이거 빨리 익혀야 돼. 자, 가운데 기호를 보면서 왼쪽을 원소를 바라볼래, 집합을 바라볼래를 먼저 정해줘야 돼.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원소를 바라보는 건지, 그거 자체를 원소로 생김새를 찾아보는 건지. 알았죠? 자, 다음. 몇 번이냐? 요번에는 역시 질문은 아니라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문제가 몇 개가 있는데, 서로 같은 집합 이거는 오늘 아마 좀 하게 될 거라서 상관이 없는데, 요거 한번 가볼까? 썩 마음에 들진 않는데, 자, 576번 볼게요. 너무 쉬운 문제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요의 유형의 이름이 있지. 그래서 요 기호랄까? 이 생김새랄까? 마지막 질문 자체를 조금 설명을 하고 싶어. 살을 붙여서. 어렵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가보자. 일단 A집합. 인수분해 가능하면서 A라는 집합 뭐예요? 2와 5를 원소로 가집니다. 맞나요? 됐죠? 첫 번째 2번 B. 뭐야? B라는 집합 뭐예요? 마이너스 1과 5 사이에 있는 등호 붙은 사이에 있는 정수들. 뭐야? 마이너스 1, 0, 1, 2, 3, 4, 5. 맞냐? 그때 자,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가 등장했어? 내가 설명했던 집합의 개수. 자, 집합의 개수라고 물어보는 거는 하나의 유형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거 자체를. 유형 13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오는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다 하나의 유형인데, 결국은 뭐다? 1번.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마지막에 하고 넘어갔던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하는 녀석. 이거 자체가 하나의 유형을 들어와요. 뭐 수학 수학하이지. 공통 수학 2에 집합이라는 단어에서 배우는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들도 있다. 유형 12번 같은. 알았죠? 그런데 뭐도 있다? 예전에 배웠던 순서상, 흐름상, 지금 우리 수업 말고 흐름상 그 예전에 배우는 뭐 공통수학 1에서 나오는 누구를 경우의 수를 기반으로 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 옛날의 기출문제를 보면 안 돼. 왜냐면 옛날의 기출문제들은 집합보다 더 뒤에 경우의 수가 나와서 집합 단원에 있는 집합의 개수 문제를 보면 경우의 수 C랑 P를 거의 안 쓰고 있어요. 옛날 거는. 근데 너희들은 물어보지. 왜? 1학기 때 배웠으니까. 흐름상.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고, 그래서 문제집 문제를 더 많이 풀어봐야 된다. 여기는 기출문제보다. 알았지? 자, 어쨌든 간다. 집합 X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집합 자체가 경우의 수보다 더 뒤에 있었던 적은 지금 너네 교육까지 처음이야. 경우의 수는 항상 더 뒤에서 배웠어. 알았죠? 그래서 옛날의 기출들도 크게 도움이 안 돼. 자, 어쨌든 간다. 집합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뭐다? 너희들은 뭐부터 읽어준다? 여기부터 읽어주는 거야. 찍. B의 부분 집합. 의 개수. 이게 되는 거야. 그럼 뭐야? B의 원소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2의 7승계. 알았니? 그런데 뭐래? 2네? 이 표현이잖아. A라는 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가지는 X였잖아. 그지? A라는 집합이 2와 5를 가지고 있잖아. 그 말은 뭐다? X 역시 2와 5를 가지세요. 즉 2와 5를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2개를 집수해서 뺀다. 답은 뭐? 2의 5승 32.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장난을 치기 시작하겠지. 뒤에서 뭐? 단 X는 A는 아닌. 그럼 뭐다? 101. 있을 수 있는 거지. 또 그리고 X는 B랑도 다름. 그럼 뭐 또 1 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는 있겠죠. 답은 30 이러면서. 알았죠? 그런 장난을 추가적으로 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부분집합 개수라는 유형의 일부입니다. 알았죠? 자, 그거 설명하고 싶었고 이 식의 생김새를 읽어주는 거 요거 그거 얘기하고 싶었고, 내가 진짜 너희들한테 오늘 풀자, 내가 설명하자 라고 하고 싶었던 건 사실은 여기는 아니고,
좀 더 넘어가서 요겁니다. 유형 16번 별표. 이건 유형 자체를 별표. 맞았냐 이거? 다? 아. 다 풀기는 했어? 요거 유형? 보자. 딴 데 풀었어? 아. 그러면 지금 시간 줄 테니까 내가 너희 풀이를 볼 겸 588 지금 다시 한번 풀어볼래요? 요 유형 별빛이라고 했죠? 요 유형 진짜 말 그대로 중요합니다. 알았죠? 자, 집합 A가 있어요. 1, 2, 3, 4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 그 녀석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거. 요것 때문에 난이도가 지금 한 단계 올라간 거거든. 그래서 요 놈의 약간 기본 버전을 하나 더 보여주고 시작할게. 간다. 똑같은 집합 A로 갈 겁니다. 1, 2, 3, 4, 5가 있어요. 4, 5. 자, 그때 이 녀석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라고 하죠. 물론 이 말 없어도 된다. 왠지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아닌 부분집합. 일단 몇 개야? 몇 개야? 몽둥이 어디 갔어? 뭐? 이게 5승? 마이너스를 해야지. 공집합이 아닌. 예, 31개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A1, A2 이렇게 부르겠지. 자, 그래서 뭐 친절한 문제라면 A 얼마라고 주겠어? 30이라 주겠지. 근데 가끔 어떤 문제? 그냥 A, N이라고 하는 문제도 있다. 근데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왠지 지금부터 얘기하자. 자, 그 AN이라고 할 때 그때 AK의 모든 원소의 합을 SK라고 하죠. 하자니까 이상하다. 아무튼 할 때 S1부터 S2 더하기 점점점 SN까지 구하시오. 자, N이라고 주어진 거랑 31이라고 주어진 게 같은 문제야, 다른 문제야? 같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물어본다면 N을 구하시오지. 31. 근데 그게 없잖아. 의미 없어. 알았죠? 자, A31이라고 주든 뭐래 계속 AN이라고 주든 크게 상관없다. A31이라고 했으면 S31로 물어봤을 거고 AN으로 했을 내용이 나와 있었으니까 SN으로 끝난 것뿐이야. 만약에 앞에 N을 물어봤다면 N을 구하시오지만 지금은 그걸 물어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답은 똑같습니다. 알았죠? 그냥 31을 숨겨놓은 것뿐. 의미 없고. 자, 어쨌든 이게 기본 문제야. 뭐가 사라졌어? 원소가 2개. 뭐 또는 2개 이상. 맞지? 자, 그러면 어쨌든 이걸 구해보자. 자, 그때 일단 기본적인 세팅. 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즉 문제의 풀이 해설이 아니라 세팅부터. 알았음? 뭐가 기본적인 세팅이냐? 일단 제일 처음에 일단 공집합이 아니라는 말 필요 없다 그랬지. 왜? 만약에 공집합이면 원소합은 0으로 치면 돼. 답에 관여 안 해. 그래서 신경 안 쓴다는 얘기다. 근데 공집합에다가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질문 안 하거든. 그래서 그냥 뺀 것뿐입니다. 보통은 뺍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집합을 뭐라고 해볼까? 그냥 1 하나 가진 거라고 해볼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뭐 두 번째 원소가 집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2라고 해볼게. 그리고 저기 진행하다 보면 뭐도 있겠어? 뭐 1과 1을 가진 것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마지막 부분집합은 뭐였어? 1, 2, 3, 4, 5를 다 가지고 있겠지. 맞나요? 맞나요?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합이 뭐야? 이놈의 합은 뭐야? 1. 이놈의 원소의 합은 얼마야? 이놈의 원소의 합은 얼마야? 여보세요? 이놈의 원소의 합은 얼마냐고요? 지금 눈이 잘 안 보이니? 너 안경 안 맞죠? 다시 맞춰야 돼? 바꿀 예정? 옛날 거야. 그렇군. 아무튼 이겠죠? 자, 1과 1을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이다. 원소합 얼마야? 3. 그거를 나는 1 더하기라고 써볼게. 점점점이 있지. 이렇게 써볼게. 그러면 가다 보면 또 뭐도 있겠어. 이거 말고. 뭐 예를 들어서 1, 2, 3의 합도 있겠지. 맞죠?
그런 식으로 쭉 가서 마지막에는 뭐야? 1, 2, 3, 4를 더하겠지. 맞나요? 맞나요? 자, 그런데 어차피 괄호 속에도 더하기를 할 거고 괄호 바깥에도 더하기를 할 건데 괄호 의미가 있어 없어? 그럼 다 풀어도 돼 안 돼? 그러면 뭐 예를 들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1 이거잖아. 그때 더하기끼리 막 앞뒤 자리 바꿔도 돼 안 돼? 다 바꿔서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자, 거기까지가 기본 세팅이다. 그럼 이제 우리는 결국 1을 몇 번 더했지? 1을 더하고 있는 횟수를 고민을 하면 되는 거야. 또 2도 여러 번 더하겠지. 2를 몇 번 더했지? 결국은 부분집합에 원소의 합을 더할 거면 그래 봐야 결국 원래 원소의 합을 1, 2, 3, 4, 5를 몇 번 더하는지를 고민하면 되잖아. 3도 몇 번, 4도 몇 번, 5도 몇 번 고민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자, 그때 그래서 1을 몇 번 더하는데 몇 번 더하는지를 고민하지 말고 왜 더하는지를 생각해봐. 왜 더하고 있어? 말 그대로 그 부분집합이 1을 가지고 있으니까 1을 더하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은 몇 번 더한다? 1을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들마다 다 더하니까 1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더하는 거야. 2를 더하는 이유는 1을 포함했으니까. 3을 더하는 이유도 3을 포함했다, 4를 포함했다, 5를 포함했다. 포함할 때마다 더하니까 한 번씩 더하니까 포함하는 횟수만큼 더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게 풀이야. 그럼 답은 1. 그래서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몇 개인데? 2의 4승계잖아. 맞나요? 왜? 전체 원소가 5개야. 근데 1은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4개만 가지고 지수 만드는 거지. 2는 똑같죠. 3은 똑같죠. 4는 똑같죠. 5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결국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로 묶어줘. 뭐로 묶었어? 2의 4승을 묶은 거야. 답은 15 곱하기 16인 거야. 알았냐? 요렇게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저 문제로 돌아가 볼까? 그래 봐야 결국 1, 2, 3, 4, 5를 여러 번 더 하는 거야. 얘가 뭔데? 뭔진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원소를 몇 개? 딱 2개인 거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1과 1을 더했을 수 있지. 예를 들어서 2와 3을 더했을 수 있지. 그래 봐야 더하는 대상이 1, 2, 3, 4, 5잖아. 그래서 결국 고민을 하는 겁니다. 너는 뭐 1을, 2를, 3을, 4를, 5를 더하는 횟수를 고민을 해볼까? 그러면 더하는 횟수를 고민한다는 거는 왜 더한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왜 더하는지를 생각을 하면 돼. 그놈들의 개수를 찾아주면 되고. 그럼 여기는 뭐야? 1을 포함했으니까. 일단 포함을 하니까 더하지. 근데 문제는 제한 조건이 하나 더 있지. 뭐가 제한 조건이 하나 더 있는 거야?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이 말이 추가가 된 거야. 알겠냐?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2를 포함하는 원소계가 2개인 부분집합. 3을 포함하는 어쩌고저쩌고. 4를 포함하는 어쩌고저쩌고. 5를 포함하는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답은 뭐야? 1도, 2도, 3도, 4도, 5도 다 똑같을 때. 여기에는 뭐다? 1을 포함했어. 근데 원소가 2개래. 그럼 뭐야? 1은 포함했고 나머지 4개 중에서 하나 고르기잖아. 4개 중 하나 고르기. 알았니? 답은 60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았나요? 요게 기본 풀이입니다. 알았지요? 자, 이 녀석의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 뭐? 원소 중 이거 뭐야? 기본 문제 있었네? 에이씨, 이걸로 할 거야. 어쨌든 이거랑 같은 문제.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 공집합이 아니라는 말이 없지. 그래도 상관없다. 예를 들어서 A1이 공집합이면 스몰 A1은 0인 거야.
알았지요? 그래서 이 문제나 뭐 답만 다르고 똑같은 유형 문제라고 보면 되고 그 중에서 뭐 조금 더 어려운 버전이 있는데 여긴 없네. C 단계에도 없나 보네. 어쨌든 요 문제 하나 풀이하고 싶었음. 알았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잠깐 패스하도록 할게요. 좀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다. 뭐 AK의 최소인 원소를 A1이라고 할 때 A1, A2, A3, AN까지 구하시고 이런 문제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그거는 패스. 오늘 어디로 넘어간다? 집합의 연산으로 넘어간다. 자,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지워도 돼? 갑니다. 자, 집합의 연산 원래 지난주 일요일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다음 주 그 월화수목금에 수업하는 거는 내일 애들 오면은 내일 얘기하자. 오늘 빠진 애들 중에 내일 오는 애들이 꽤 있거든. 내일도 안 오면 어쩔 수 없고. 자, 아무튼 뭐다? 집합의 연산. 자, 집합의 다른 말이 우리 뭐였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내가 집합을 뭐로 해석해도 된다? 이런 말을 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 그냥 바로 하자. 자, 집합은 뭐다? 다른 말로 고치면 범위야, 범위. 맞죠? 범위를 연산을 해보래. 말이 이상하지 않아? 뭐 예를 들어서 2부터 3까지의 범위라고 하면은 2부터 3까지의 범위, 3부터 5까지의 범위. 둘이 범위 더 해볼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반이라는 범위와 2반이라는 범위끼리 뭔가 연산을 해보래. 이상하지. 곱하기 이런 게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수의 연산과 다르기 때문에 범위의 연산은 우리가 뭐 한다? 새로운 연산 기호부터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뭐다? 집합의 연산 기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간다. 첫 번째 집합의 연산 기호 뭐? 합. 근데 집합의 연산에서의 합은 합이 아니라 합집합이라 부르고요. 연산의 이름도 합집합. 연산의 결과도 합집합. 알았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있다? 차. 근데 차집합 이런 거 하기 전에 그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교집합이라는 연산이 있어. 알았죠? 처음 보는 것 같은 또는 뭐 한 번씩 들어만 봤을 것 같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다? 차집합을 하기 전에 여집합을 먼저 할 거예요. 여집합이라는 거는 들어본 적 있죠. 자, 다음 두 번째 여집합 하면서 같이 하는 거 전체 집합.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진짜 전체에서 네 번째 뭐 아까 말했던 차집합. 자,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는 요게 네 개가 다다. 알았지? 더 이상 다른 연산은 없는데 연산을 하면서 함께 설명하는 대상으로 서로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로서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어떻게 집합에서 어떻게 의미가 해석이 되는지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자. 자, 어쨌든 집합의 연산 첫 번째 합집합. 자, 합이라는 단어. 우리가 생각하는 합한다라는 단어랑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는 뭔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일단 합집합이라는 연산 기호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A, B 두 개를 합해보자. 합을 더하기가 아니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고 교집합은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 그래서 외우는 건 일단 합, 교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기호는. 자, 어쨌든 그래서 합집합이 뭐고요? 두 번째 교집합이 뭔데요? 를 설명하기 전에 뭐부터?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먼저 설명해 줄게.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어. 합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뭐 한다? 전체를 다 색칠하는 거. 이걸 우리는 합집합이라고 불러. 자, 교집합은 우리가 교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단어? 그 의미, 음절이랄까? 또는 교가 들어가는 비슷한 의미의 뭔가 다른 단어랄까를 생각해보면 교차로. 교차로가 뭐야, 교차로가? 짠. 그치? 뭐야? 아마 사글교일 거야, 아마 한자는. 어디? 말 그대로 겹치는 곳. 도로 두 개가 지나가는 곳에 여기를 교차로라고 하듯이 겹치는 곳을 교집합이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미 해석을 들어간다. 교집합이라는 것 자체가 뭐야? 연산 기호이자 연산 후의 결과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A 합집합 B가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의 집합이야. X를 원소로 가지도록 설명해 볼게. 그때 X는 A의 원소입니다. X는 B의 원소입니다. 요 사이에 뭐야?
and일까 아니면 or일까? or입니다. 자, 요거를 조금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영어에서 말하는 and나 영어에서 말하는 or이랑 조금 느낌이 달라요. 결론부터 얘기할까? 쟤는 5월이면 얘는 end겠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어를 얘기를 해보자. 영어를 먼저. both A and B가 뭐야? A 둘 다. either A or B는 뭐야? 약간 둘 중 하나, 양자택일 느낌이잖아. 그게 or과 and 의미 같단 말이야. 근데 실제 수학에서 말하는 and or은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자, and라는 말, 그리고라는 말은 수학에서는 항상 뭐라고 해석을 하면 되냐면은 진짜 우리가 흔히 그냥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그리고라는 느낌보다는 동시에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시장 가서 마트 가서 사과랑 배를 사와. 사과 그리고 배를 사와 라고 했다고 치자. 그럼 넌 뭐 사가냐? 말 그대로 사과도 사고 배도 사잖아. 맞지? 근데 수학에서 말하는 and는 사과 and 배라고 하면은 집합으로 치면 공집합이지. 과일 중에 사과이면서 그리고 동시에 배인 과일은 없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라 보면 돼. 그래서 합집합이 뭐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는이에요 라고 생각을 해버리세요. 그냥 and가 뭐예요? 라고 생각하면 물어보면은 그냥 교집합이에요 라고 생각해버리세요. 수학에서 and를 그 사과 그리고 배처럼 해석할 일은 없음. 무조건 동시에다. 어디서? 수학에서는. 알았죠? 그래서 조금 구분을 하고, 그래서 기호를 뭐로 얘들아? 또는을 합집합 이랑 같은 의미로 그냥 연결을 시켜버려라. and 교집합을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 주세요. 알았죠? 이거는 언제까지? 수능 치는 그날까지 계속이야. 다른 과목을 배워도 and or이 갑자기 다르게 의미가 해석이 될 때는 없을 겁니다. 알았나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여집합, 차집합 갈 건데 이 여자, 여집합의 여자가 무슨 여자야? 자, 자네 그 혹시 저기를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통합과학, 통합사회 혹시 선행 공부 해봤냐? 아, 해봤어? 그러면 그냥 중등 과학, 아니 사회 중에 한국사랑 관련된 거 선사시대 공부해봤냐? 선사시대도 했지. 구석기, 신석기 했지. 자, 질문해볼게. 계급 사회가 어느 시대에 처음 나왔습니까? 왜요? 어? 아니요. 농기구의 발달이죠. 기억나니? 농기구의 발달, 청동기가 농기구가 된 건 아니지. 농기구는 석재, 목재일 텐데 청동기는 이제 농기구를 쓸 수는 없으니까 물렁물렁해서 그거는 이제 비파형 동검 같은 청동걸 같은 이제 사치품이고 그냥 농기구가 발달한 거지. 목재, 석재가. 농기구의 발달로 뭐가 생겨났어? 잉여재산이 발생했죠. 그래서 그 잉여재산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면서 계급사회가 등장했고 그거에 대한 증거가 아까 그 사치품도 있고 집터를 보면 신석기, 구석기 시대의 집터는 화구가 어디 있어? 정 가운데 있어. 근데 청동기부터 집터를 보면 어때? 작은 방이 붙어 있기도 하고 피지배계층. 화구가 한쪽 귀퉁이로 몰리기 시작하지. 지배층. 이게 증거지. 약간 이런 게 있거든. 내가 옛날에 한국사 자격증 따가지고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 자, 어쨌든 잉여 할 때 그 여랑 아마 같은 여자일까. 나도 무슨 나머지 이런 느낌 아닐까? 어쨌든 그 여랑 같은 여야. 알았음? 여집합 뭐다? 말고 나머지 집합이라는 얘기야. 기호로는 A에 는 붙인 거 이상하다. A에 C있음으로 표현합니다. 지수가 C야, C. 알았죠? 대문자 C를 쓰든 소문자 C를 쓰든 어쨌든 이걸 뭐라 부른다? A의 여집합이라 부른다.
알았지? 그러면 여집합 또한 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근데 뭐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A라는 집합에 들어가 있지 않은 모든 원소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로 나타내주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주자면 A가 있다면 A 어디? 바깥쪽을 보면 된다 이 얘기야. 알았니? 알았니? 자, 그런데 A가 아닌 집합이라고 하면은 쫙 실수 전체로 다 가나? 그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등장해? 전체 집합이라는 게 등장하고 전체 집합을 우리는 영어로 U로 표현을 합니다. 이거 이제 이거를 나타내는 U자겠지? 자, 그 U를 나는 대문자 U를 저렇게 꺾어서 U를 좀 표현을 할게. 보통 학원생들 이렇게 표시를 하시거나 뭐 이렇게 뭐 좀 쓰시는 쌤들도 당연히 있음. 근데 나는 저렇게 표현합니다. U를 대문자 U를. 알았죠? 집합에서만. 어쨌든 U 전체 집합이라는 게 뭐다? 예를 들어서 5번의 전체 집합, 6번 문제의 전체 집합, 7번 문제의 전체 집합. 그 문제를 풀 때마다 전체 집합에 대한 언급을 할 겁니다. 그때 여집합은 죽었다 깨어나도 전체 집합을 벗어나지는 못해. 그래서 굳이 써주자면은 U의 원소 중에서 A에는 들어가 있지만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말 잘 쓴다 안 쓴다? 잘 안 써. 왜? 안 써도 당연히 지켜주는 약속이야. U 안에서 맴도는 건. 알았죠? 오케이? 다음. 차집합. 차집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차랑 똑같아. 뭐? A 빼기 B. 그래서 집합끼리 범위끼리 빼면 뭐 나온다? 역시 범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거. 차집합을 읽어줄 때 뭐라고 읽어주세요? A에서 B를 뺀다. 뭐? A에서 B를 뺀다. 그때 어디를 좀 강조해줘? 에서. 그렇지. 에서. 어떻게 알았냐? 에서. 왜? A인 것들 중에서 B에 있는 거는 빼세요. 즉 일종의 전체 집합의 범위를 어디로? A로 한정짓겠다는 얘기야. A 빼기 B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A에 있는 것 중에서 B에 있는 건 제외하고 나면 여기 남는 거지. 맞죠? 어떤 거 남았어? A에서니까 결국은 A에서니까 A에는 원소들. and 그리고 동시에 뭐? B에는 있지 않은 것들이야. 자, 그때 A 빼기 B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우리는 이 해석만 다시 한번 보자. 뭐야? A 원소래. 그럼 뭐야? 그 A잖아. and는 뭐라 그랬어? 교집합. B가 아니다는 뭐라 그랬어? 여집합. 요게 바로 차집합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A 빼기 B라고 하는 녀석은 뭐다? A 교 B여. 알았음? 알았음? 요거 아마 차집합에 설명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잘 써두세요. 우리는 앞으로 만나는 차집합 기호를 그냥 A에서 B를 빼는 것처럼 쓸 때도 있기는 해. 없진 않은데 거의 90% 이상의 문제들이 전부 다 뭐다? 차집합을 만나면 이렇게 바꾸셔요. 어떻게 바꾼다? 가운데 거 지우고 교집합으로 바꾸면서 뒤에 거를 여집합. 앞에 거 여집합이랑 뒤에 거 여집합 완전 천지차죠. 그래서 무조건 빼기 뒤에 거를 여집합 씌운다고 생각하면 된다. 알았니? 그 다음 마지막 서로소. 서로소라는 거 언제 들어봤어? 약수랑 배수를 배울 때 처음 들었지. 자, 그 서로소가 뭐였어? 3과 5는 서로 소입니까 아닙니까? 3과 5 서로 소입니다. 5와 7은 4와 7은 서로 소의 저희가 뭐야? 인수라고도 하고 약수라고도 하죠. 뭐? 정확하게는 무슨 약수? 공약수. 공약수, 공통된 약수. 공약수가 어때? 뭐를 서로 소라 부른다? 공약수가 뭐 말고? 아니야. 1과 자기 자신은 소수를 이루는 말이고 지금 우리는 두 수를 비교하는 거잖아. 그때 서로소라는 건 뭐다? 공약수로서 1만 있는 것. 근데 여기서 1에는 집중 안 하셔도 됩니다. 왜? 1은 사실 모든 자연수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냥 모든 장수가 다 가질 수밖에 없는 이를 제외하고 생각하면 공약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보셔도 돼. 자, 그렇다고 그 1은 제외하고 나머지가 겹치는 게 없다 해서 1은 제외하고를 집합까지 끌고 오면 안 된다. 그 1은 약수 배수일 때 그때 이제 1은 무조건 약수를 포함하니까 그런 거고 집합에서는 1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1도 비교 대상 중 하나다. 어쨌든 서로 서로의 정의는 뭐다? 겹치는 것이 없다가 포인트야. 그래서 집합으로 치면 뭐다? A, B 둘이 뚝 떼놓아 세우지. 즉 서로 서로의 정의는 뭐다? 서로 서로라는 거는 뭐다? 두 집합의 관계, 포함 관계를 이루는 말이지 연산 기호와는 사실은 무관합니다. 무관이라고 하긴 좀 그렇다. 연산 기호는 아닙니다. 어쨌든 서로 서는 뭐다? A와 B의 뭐가?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를 우리는 서로 서로 보죠. 두 번째, 같은 의미 A교비의 원소의 개수가 만약에 원소가 유한계면 유한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물어볼 수 있지. 겹치는 놈의 원소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야.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로서의 정의.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집합의 연산에 대한 내용은 끝났어.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한다? 또 문제 풀어가는 겁니다. 연산은 이게 단가요? 아니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죠. 그거는 잠깐 쉬었다 하자. 자, 결국 이제 합집합, 교집합, 뭐 여집합, 차집합 그리고 서로서까지 다 알고 나면 이제 뭘 하라고 하냐면은 뭔가를 구하래. 근데 뭐 요 정도만 구하라고 하면 금방 하잖아. 그냥 당연히 1, 2, 4, 5겠지. 근데 이런 식으로 또는 좀 더 뒤로 넘어가면은 더 복잡한 녀석을 주면서 뭔가 구하세요, 간단하게 고치세요라고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다? 간단하게 고치는 거다. 일단 첫 번째. 알았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를 보면 이건 거야. 어디 있나? 요 정도로 갈까? 아니야. 좀 더 복잡한 거. 요런 거지. 같은 것을 고르시오. 뭐 의미 해석으로도 들어갈 수 있지만 간단히 고치시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거든. 자, 집합이 있어. 어떤 뭐 포함 관계를 가지고 뭐 교집합, 합집합도 하면서 뭐 하래요? 집합을 구하래요. 예를 들어서. 집합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만 쓰면 끝난다. 전에도 했던 얘기. 벤 다이어그램을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벤 다이어그램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왜? 그림으로 푸는 거다 보니까 식이 복잡한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간단한 식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집합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돼. 뭐 A, B, C 그려놓고 색칠 적당하게 하면 끝나잖아. 근데 문제는 뭐다? 복잡하게 지금처럼 뭐 한 이 정도로 치자. 이 정도로 치자. 복잡하잖아. 뭔가 길잖아. 복잡한 식으로 나와 있는 집합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뭔가 하나의 집합을 표현하고 싶어. 벤 다이어그램 A, B, 빵빵, C까지 빵 그려놨어. 그런데 어때? A와 B의 교집합을 찾으래. 교집합 색칠 쓱 해봤어. 근데 그게 괄호였어. 옆에 괄호 또 있어. 뭐 하래? A와 B 여집합의 합집합을 하래. 그럼 짱구 잘 굴려가지고 A이면서 B 여집합, 합집합이었지. A인 거랑 B 여집합인 걸 싹 다 색칠을 했어. 근데 그 방금 색칠한 두 개를 또 교집합을 하래. 그럼 또 너희들은 그 두 개의 헛구인다. 두 개의 벤더그램을 보면서 색칠된 걸 보면서 또 겹친 걸 본 다음에 또 벤더그램 다시 그리지. 근데 옆에 또 합집합 C가 또 있어. 그러면 이제 욕하면서 C 또 그려놓고 또 합집합 또 그려. 근데 그 전체를 여집합을 하래. 그럼 뭐야? 또 다 지우고 바깥으로 가야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벤 다이어그램의 치명적인 단점이다. 뭐 식이 복잡할 때는 뭐 해야 된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렸다가 지웠다가 그렸다가 지웠다가 두 벤 다이어그램 비교했다가 또 그렸다가 지웠다가 그렸다가 지웠다가 반복한다고. 불편하잖아. 그래서 식이 복잡할 때 뭐 한다? 그림을 바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일단 식부터 심플하게 바꾸고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그때 식을 간단하게 고치고 싶어요. 어떻게?
그게 필요하지. 맞죠? 그래서 이번에는 뭘 하러 간다? 그 간단하게 고치는 재료를 배우러 간다. 뭐야? 집합의 연산 법칙. 단어 연산 법칙 뭔가 익숙하지 않아? 너가 알고 있는 연산 법칙 뭐 있어? 여보세요? 연산 법칙이요. 네가 알고 있는 거. 수의 연산.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얘기하는 거야. 집합의 연산에서도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집합의 연산에서만 등장하는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일단은 드모르간의 법칙 잠깐 패스. 교환 법칙부터 써보자. 뭐야? 이게 교환 법칙이잖아. 그래서 연산기호 합집합에 대해서 A 합 B는 뭐다? B 합 A랑 같습니다. 아이고, B 합 A랑 같습니다. 두 번째 A교 B는 B교 A랑 같습니다. 별거 아니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근데 우리가 연산을 할 때, 나 이거 교환 법칙 써야지, 자리 바꿔야지 하면서 바꾸지 않잖아. 자연스럽게 바꾸지. 집합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해볼게. 결합 법칙이 뭐야? 아까 그 집합의 연산에서 어떤 유형대가 별빛이라고 하는 그 녀석. 괄호 쳐져 있으면 괄호 풀어도 되잖아. 뒤에 거 먼저 연산해도 되잖아. 그쪽. 그게 결합 법칙이다. 뭐? 근데 그걸 연결하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좀 하고 시작할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 법칙이랑 집합의 연산 법칙이랑 똑같거든. 이름들이. 그래서 뭐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거에서 넘어오는 누구? 더하기라는 기호나 곱하기라는 기호가 집합의 연산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합집합과 교집합입니다. 교집합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거 곱하기랑 똑같아. 그래서 나중에 너네가 그 경우의 수 또는 공통수학 원이지. 공통수학 원 경우의 수 말고 확률과 통계의 경우의 수를 할 때 사건이라는 단어를 배울 거야. 물론 뭐 우리만은 수업할 때 얘기했지. 시행한 결과 하면서. 사건이라는 단어를 배우고 나면은 사건이 뭐랑 똑같아 하면서 집합이랑 똑같아라는 얘기를 하게 될 거야. 오케이? 그때 합집합은 합사건이랑 똑같아. 여집합은 여사건이고요. 그때 교집합은 교사건이 아니라 곱사건으로 바뀝니다. 알았죠? 이건 상식으로 그냥 기억만 해놔. 어차피 나중에 쓸 일도 잘 없는데 교집합이라는 단어는 곱사건이랑 똑같은 의미로 해석합니다. 교집합이 곱하기란 얘기야. 결국은. 알았죠? 자, 어쨌든 뭐다? 저 기호를 잘 생각해봐. 그럼 방금처럼 A 합, B 합, C 이게 뭐야? A 합집합, B 합집합, C에서 B 합집합 C를 먼저 연산하나 A 합집합 B를 먼저 연산하나 똑같습니다. 합집합이 등장했으니까 뭐도 하자? 교집합도 해볼까? 여기도 교집합. B랑 C를 먼저 교집합 또는 곱하기를 하나 A와 B를 먼저 교집합 또는 곱하기를 하나 똑같습니다. 자, 그때 아까도 내가 설명했던 것처럼 결국은 이거는 앞에 거 먼저 연산해주세요. 뒤에 거 먼저 연산해주세요. 먼저 연산하세요라는 약속이지. 괄호잖아. 근데 어차피 앞에 거 먼저 연산하든 뒤에 거 연산하든 상관이 없지. 그 말은 뭐다? 괄호의 의미가 없다. 그럼 뭐 하자? 요새 팬문자 진짜 전화 겁나 오네. 요새 왜 이러지? 아무튼 의미 있다 없다 괄호가? 그럼 뭐해? 괄호를 풀어버려. 그래서 실제로는 A 합, B 합, C를 그냥 쓰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나는 거의 다 그렇게 풀고요. 괄호 풀어야지. 자, 다음 분배 법칙은 우리가 역시 알고 있는 것 중에 전개라는 의미로도 알고 있는 그것. A와 B의 덧셈이 있을 때 C를 곱하면 뭐한다? 곱하기 C를 분배하잖아. 똑같아. 그래서 분배 법칙은 뭐다? A 합 B가 있고 교집합 C가 뒤에 있든 앞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뭐 할 수 있다? 분배.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뭐야? 이거 A 곱하기 C, B 곱하기 C 만들어지죠?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켜줘야 되는 약속이 하나 있다.
얘를 그냥 A 곱씨, B 곱씨 둘이 합집합하면 맞아 틀려? 틀립니다. 뭐가 잘못됐는데요? 자, 집합 말고 수의 연산은 연산의 우선순위라는 게 존재하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섞여 있으면 나누기 포함.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에 그 연산기호들이 섞여 있으면 누구부터 연산? 그리고 나누기. 곱하기 나누기가 더하기 빼기보다 우선순위가 높잖아. 그럼 우선순위가 똑같은 더하기 빼기가 섞여 있으면 앞에 것부터 순서대로 쭉 연산하면 되는데 곱하기 나누기도 마찬가지 순서대로 쭉 나열하면 되는데 문제는 더하기랑 곱하기가 섞여 있을 때 또는 뭐 더하기 빼기랑 곱하기 나누기가 섞여 있을 때 뭐부터? 곱하기 나누기부터 무조건 만들면서 나눈 거지. 맞지? 자, 그게 힌트다. 뭐? 발호 반드시 해야 돼. 이거 A 곱하기 C를 먼저 하겠다는 얘기잖아. B 곱하기 C를 먼저 하겠다는 얘기. 그거를 괄호로서 지켜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만약에 수의 연산에서는 너가 예시를 들어서 생각해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쓰니 안 쓰니? 자, 그런데 집합에서는 저런 게 있습니다. 왜요? 아이고, 아 맞네. 에이씨, 괜히 멈췄다. 왜요? 똑같아. 연산의 우선순위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뭐부터? 곱하기부터 하세요라는 약속인데 당연히 곱하기부터 하니까 의미가 없지. 그럼 괄호가 없다고 생각하면 분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맞죠? 근데 여기서는 연산 우선순위가 없었어. 그럼 이건 같아 달라. 다를 수 있죠. 왜요? 아까 결합법칙은 바로 아무거나 해도 된다면서요. 연산기호가 똑같이 생겼잖아. 똑같은 더하기. 근데 만약에 빼기 더하기면 뒤에 거 묶은 거랑 안 묶은 거랑 차이 크지. 맞죠? 부호를 결정하게 되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얘는 뭐다? 빨간 거 어디 갔냐? 왜 빨간 걸 안 쓰고 지금 뭐하니? 처음 보네. 수의 연산에서 나오는 거랑 다른 녀석은 내가 빨간 거를 일부러 쓰고 있다. 그래서 뭐 된다? A 합 C를 먼저 연산. B 합 C를 먼저 연산한. 그리고 교집합을 연산하면 돼. 이게 바로 분배 법칙이다. 두 번째 거 처음 보는 걸 거니까 잘 기억해둬라. 뭐 수의 연산 법칙이랑 비교했을 때. 알았지요? 사칙 연산의 연산 법칙이다. 그 다음에 드 모르간의 법칙은 여집합 기호가 있을 거야. 그때 여집합 기호를 이게 드 모르간의 법칙이야. 알았니? 그래서 드 모르간의 법칙은 좀 독특해서 식을 색깔을 바꿔서 쓸게요. 자, A 합 B가 있었는데 그놈의 여집합이래. 두 번째 A 교 B가 있었는데 여집합을 하래. 자, 가본다. 뭐 한다? 여집합 기호 자체를 분배 A여 B여. 얘도 알았냐? 그때 내가 가운데 뭐 비워놨어? 분배한다면서 그럼 이거 합집합? 아닙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은 분배랑은 약간 느낌이 좀 다른 게 가운데 기호 또한 뒤집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서 있는 컵은 엎어버리고 엎어져 있는 거는 바로 세우는 거지. 알았나요? 요게 집합의 연산 법칙 끝이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1차로 문제 한번 풀어보자. 알았죠? 자, 간다. 몇 번 풀어보냐면 많은 문제를 풀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 문제도 낼 겁니다. 잘 먼저 한번 잘 풀어보라는 의미겠죠? 자, 661번 먼저 풀고 계세요.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아, 여기 있네. 간단히 연기.
근데 이걸 풀고 싶었던 게 아닌데. 아야 아파라. 여기 있다. 자, 6개입니다. 풀어보세요. 영역일 전체집합의 두 부분집합 A, B가 있어요. 그때 일단 U를 구할 수 있죠. 저런 녀석들은 항상 웬만하면 위에다가 이런 데다가 구해놓고 가주세요. 누구도 B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 A를 몰라. 근데 지금 A, B의 합집합이 뭐래요? U. 그러니까 B가 놓친 A의 원소들 있지. 예를 들어서 뭐 있냐? 4, 5 있네. 맞지? 그 말은 뭐다? 4, 5는 반드시 누가 가져가자? A가 가져가지. 알았나요? 두 번째, 이거. 교집합에는 뭐? 3의 배수. 이때 내가 조심하라 그런 거. 우리 집합의 제일 첫날, 그러니까 지난주 수업이죠.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 를 원소로 가신다. 아, 이거지. 를 원소로 가신다. 뭐? 얘를 만족하는. 내가 뭐 강조했지? 모든. 기억나? 3의 배수를 만족하는 모든 x. 즉, 모든 3의 배수를 다 가지라는 얘기야. 3의 배수만 가지고 만드세요가 아니라 3의 배수는 다 넣어주세요잖아. 그러면 A, B의 교집합에 뭐 있어야 돼? 3의 배수 모든 것들 뭐? 3과 6이 다 있어야지.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은 오면 안 되고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1, 2가 있으니까 뭐? 4, 5는 여기 있는 거지. A의 원소 끝. 알았나? 2, 3, 4, 아닌데 3, 4, 5, 6 끝. 다음 6, 7, 3 가볼까? 지워도 돼? Yeah. 자, 나는 이 얘기 하고 싶었어. 이제 뭐뭐뭐뭐뭐를 만족하는 AB에 대하여라는 말 자주 등장할 겁니다. 나올 때마다 나오는 그것들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만들어는 갈 수 있어야 돼. 딱 보자마자 사실 알아야 돼. A에서 B를 빼자. 자, A에서 B를 뺀다. A인 것 중에서 B랑 겹치는 건 다 뺐어. 근데 A래. 그만 뭐다? 빠지는 게 있다 없다? 즉 A랑 B는 그걸 우리 뭐라 불렀죠? 서로소. 맞죠? 서로 소인 A, B를 가지고 찾아주세요니까 답은 기억 디귿. 알았냐? 알았냐? 육지로. 자, 요거는 또 뭐예요? 이거는 말만 하고 넘어갈 거다. 이건 뭐예요? 뭐? 집합의 개수. 알았죠? 집합의 개수. 그럼 집합의 개수가 뭐야? 순열, 조합, 그리고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을 이용하는 거지. 알았니? 그때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사실 얘네들이긴 해. 이거는 이제 오늘 강조했던 건데 풀이 했던 거라서 요요요요요. 자, 이 두 개 설명하러 갈 건데 요거 잘 기억해둬라. 뭐냐? 자, 갑니다. 두 집합 AB가 있어. 뭔지는 몰라. 어떤 집합인지 모르는데 집합 AB가 있어요. 맞죠? 그때 그 집합 AB를 교집합이나 합집합이랑 연산을 했지. 근데 둘 중 하나가 나왔어. 지금 나는 A로 예시를 썼지만 어떤 문제들은 B일 수도 있어. 어쨌든 A, B를 연산했는데 A나 B가 나오는 거야. 그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얘는 무슨 말 하고 싶은 걸까? 얘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결국 둘 다 A와 B의 포함 관계에 대한 얘기야. 하나는 A가 B의 부분집합에, 또 다른 하나는 B가 A의 부분집합에. 이건 또 뭐야? 알았냐? 알았냐? 자, 그때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A 교비가 A다.
A, B 중에서 누가 부분집합이야? A야, B야? A입니다. 얘는 B입니다. 자, 그때 누구를 기준으로 외우냐면 나는 A를 기준으로 외워요. 뭐? 무조건 A로 외운다가 아니라 나온 놈을 기준으로 외운다. 교집합은 작은 놈, 합집합은 큰 놈이라고 외운다. 알았죠? 뭐 외운 건 너희들의 자유. 어쨌든 외워야 된다. 나머지 원소는 B지 뭐. 그래서 B는 비워놓을게. 요걸로 외워주시면 좋다. 교집합으로 나온 놈은 그 나온 놈이 부분집합. 합집합에서 나온 놈은 나온 놈이 포함하는 집합. 알았음? 자, 간다. 그럼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아! 합집합했는데 나왔네? X가 포함한다. 합집합했는데 나왔네? X가 포함을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원소로 가지세요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얘는 지금 B 빼기 A죠. 얘는 그냥 A죠. 알았죠? 그럼 뭐야 얘들아? 결국은 얘는 마이너스 2와 0과 1을 다 가지세요고 얘는 뭐야? 둘이 겹치는 걸 빼야 되니까 맞지? 그럼 X는 결국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을 반드시 원소로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했습니다. 2의 부분집합. 알았지요? 그럼 얘 2승 같은데? 6개의 원소가 전체 집합에 있잖아. 얘 6승. 근데 4개의 원소 포함하라고 했잖아. 그럼 그 지수에서 4를 빼야지. 얘 2승. 얘 6 빼기 4승. 됐니? 예, 끝. 여기까지. 자, 682번을 갑시다. 원래 말만 하고 넘어갈 거 해놓고 또 해버렸네. 자, 682번. 일단 뭐가 보여? 일단 간단히 해야 되지. 식이 복잡한 게 보이지.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든 집합을 찾으라고 하든 원소의 합을 물어보든 뭔가 참거짓을 물어보든 어쨌든 복잡한 식이 보여버렸지. 그럼 뭐 해야 돼? 저 식을 간단하게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자, 그러면 복잡한 식에서 뭐가 먼저 보여서 그걸 어떻게 간단하게 고칠래? 뭐가 먼저 보여? C. 뭐? 드물어가 내먹지. 안에 C가 많잖아요가 문제가 아니라 바깥에 C가 있잖아. 그지? 그럼 느모르간의 법칙을 써줍니다. 숑숑. 그러면서 A, B. 아까 네가 말한 거.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식. 그리고 여기까지 교집합. 그러면서 뒤에 요거랑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맞지? 자, 이제 뭐가 보여? 뭐 보이는 게 딱히 없습니다.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좀 이상한데 얘가 여집합이 되면서 뭐 교집합이었다면 A교 하면서 분배법칙 써야지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하지. 정확하게 묶어준다는 느낌이겠지.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앞에 거는 A든 B든 어쨌든 합집합이고 뒤에는 교집합이니까 뭔가 합치거나 제치거나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립니다. A와 B가 있어. 그려졌니? A가 있고 B가 있으니까 A 합 B는 이렇게 그려졌니? 근데 A교 B를 합집합하래. 뭐야? 결국 A 합 B잖아. 알았죠? 그래서 A 합집합 B에 대한 원소 개수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됐나요? 되나요? 그럼 답은 뭐야? 1, 3, 4, 5, 6, 7. 1, 3, 4, 5, 6, 7. 6개. 4번. 이렇게 나온 거야. 됐니? 6, 8, 7. 잘하네. 얘는 혹시 좀 헷갈렸다, 어려웠다 하는 복이 있나? 좀 오래 걸렸다 하는 복이 있나? 없으면 따로 뺄게요. 따로 설명 안 할게요. 따로 뺀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자,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딱 하나만 하고 넘어가자. 뭐? 차집합 기호가 좀 많이 보이지. 근데 차집합 기호는 식을 간단하게 고치고 싶으면 뭐부터 해야 돼? 무조건 없네. A 빼기 B 뭐부터? A 교 B 여. 기억나지? 아까 집합의 연산 법칙 말고 연산할 때 이거 전에 아까 합집합 여기 있었지. 차집합. 뭐 있었어? A 빼기 B는 A 교 B 여집합이랑 같다. 기억나지? 그걸 바꾸고 시작하면 돼. 물론 차집합 상태에서 간단히 고칠 수 있거나 심플하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다면 일단은 뭐 다시 한번 뭐 한다? 차집합은 전부 다 교집합의 여집합. 알았죠? 그럼 답 나옵니다. 패스. 701번 가자.
요거 하고 오늘 마칠게요. 조금 애매하네. 일단은 보자. 701번. 두 집합이 있습니다. 아, 저기 보였지? 뭐야? 정민아, 얘 뭐야? 아야. 이거 뭐야? 얘가 하고 싶은 말 뭐야? 이슈기, 이슈. 어? B가 아니죠. A 너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A 안에 아, 그렇지, 그렇지, 그 말이지. B가 포함시킨다니까 이상해서. A가 B를 포함한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또는 B가 A에 포함된다. 뭐 포함시킨다 이렇게도 의미 해석은 가능한데 보통 한다, 된다 정도로만 얘기하십니다. 알았죠? A가 B를 포함한다.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만약 그 상황이 되도록 하는 이라는 말이잖아. 그럼 뭐야? B는 뭐야? X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무슨 원소야? 무슨 집합이야 이거? 아니, 뭔 방정식이야 저거를?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A마 1X 마 1. 뭐 바꿀 걸 그랬다? 1마 AX는 1. X는 뭐야? 1마에서 2분의 1. 됐니? 그럼 어쨌든 원소 몇 개? 하나처럼 보이네. 얘가 마이너스를 되도록 하는 A 얼마야? 2야? 두 번째 얘가 뭐가 되도록 하는? 2가 되도록 하는 얼마야? 2분의 1. 자, 그 두 개 더하면 답은 2분의 5. 맞아, 틀려? 땡! 하나 틀렸어. 뭘까요? 좋다 말았죠. 그래서 상해야. 여기까지만 하면은 쉽잖아. 자, 뭐 빠뜨렸을까? 어떤 집합이든지 상관없이 그놈의 부분 집합엔 누가 있다? 도 있고 동집합. 양변을 1마에서 1로 나눴지. 나눈다는 얘기가 뭐야? 1이 아니라서 나눈 거야. 부등식이었다면 A의 범위까지 생각했겠지만 그럼 A가 이러면 선생님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거만 봐. 뭐야? 0, X는 1이잖아. 공집합 나오죠? 그래서 A 값 누구? 1도 포함입니다. 답은 2분의 7일 겁니다. 오케이. 알았죠? 알았죠? 여기까지. 자, 더 진도를 나가는 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시간이 애매해서 여기 설명할 게 조금 더 있거든. 공식만 가지고 얘기하면 진짜 5분 컷인데 세부적인 유형 설명이 좀 더 있어야 돼서 요거는 내일 할게요. 자, 그런데 뭐 하나만 문제를 푼다는 건 아니니까 뭐 책은 그래 뭐 쉽게 덮어버렸네. 안 비셔도 됩니다. 자, 근데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세 개가 있어. 그거 같이 가자. 요거랑 같이 세트로 기억을 해두면 되는 거. 아까 보기 중에 하나 있었어, 근데. 자, 뭐 네 번째가 다섯 번째 건데 일단은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자, 세 번째 이거 꼭 기억해둬야 되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A와 B의 포함 관계 있죠. A가 뭐 예를 들어서 B의 부분집합을 칠게. 이거랑 같은 의미 같은 표현. 같은 의미 다른 표현. B와 A의 여집합의 포함 관계는 포함 관계 방해 반대야. 여는 돌려달라는 얘기야. 알았나요? 이거는 둘이 같은 표현입니다. 알았나요? 어느 집합들의 포함 관계는 여집합들의 포함 관계랑 부호 방향, 뭐라 해야 돼 이거? 입 벌린다 해야 되나? 포함 관계 방향이 반대다. 반대다. 얘는 A가 포함된다, 얘는 B가 포함된다 잖아. 반대죠. 자, 다음 요것도 있어. 또 A, B의 포함 관계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 또 뭐야? 이게 무슨 말일까? 두 번째, 또 A, B의 포함 관계인데, 이번 여기가 이거야. 얘는 무슨 말일까? 이건 잘 모를 수 있어. 요거는 근데 네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해보세요. 똑똑하구만. A, B가 무슨 관계 있다? 서로 섭니다.
즉 A교 B가 공집합이다. 알았나? 왜요? B가 있어. 근데 B의 여집합 부분에 A를 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성분지. 알았죠? 막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이건 무슨 표현? 뭔가 한마디로 하기는 좀 그래. 그래서 이거는 잘 모를 수 있었는데 이게 나와. 잘 봐. B가 있어. 근데 A의 여집합. 얘가 여기 있대. 그럼 A는 어디 있는 거야? 일단 이거 말고 싹 다 바꿔치니까 B가 가지지 못한 것도 다 포함이고 B의 일부도 포함이야. 어쨌든 B의 일부가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B의 일부분은 겹쳐봐야 어차피 B의 색칠 다 하지. 그래서 요거. 그래서 요 두 말을 같은 말처럼 사용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화살표 방향 이거라고 보면 돼. 근데 이런 거 나와. 다음 중 이것을 만족하는 A, B에 대하여 다음 설명은 중 옳은 것은 보기 디귿.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 자주 나오는 표현이고요. 자, 훨씬 더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거? 아까 했던 거. 이런 거. 이런 것들까지 다 치면은 사실 진짜 많아. 근데 이 정도는 사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라서 이거는 나는 설명밖에 안 합니다. 이런 형태는. 알았죠? 알았죠? 그런데 요 5가지는 교과서에 나오는데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문제. 근데 애들이 자꾸 틀리는 문제를 설명해 본 거고 얘는 너무 쉬운 거겠네. 근데 너무 자주 나와서 그냥 자동을 만들어 둔다는 느낌이라면 얘네들은 약간 해석한다라는 느낌도 있다. 어쨌든 교과서에 없다. 이 두 표현은. 정리는 안 되어 있다. 유형에만 나오고. 그래서 이 5가지는 반드시 꼭 정리해 주세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